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B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이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SBS에서 처음 보도했죠. 2월 8일 날 보도했습니다.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등 천여 명에 대해서 인물 동향을 국정원이 파악한 문건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내용을 보면 돈의 씀씀이와 사생활 문제까지도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명백한 사찰 문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MB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2월 8일, 2021년 2월 8일에 나왔다. SBS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검찰에서 무슨 기사가 나오면요, 검찰청 취재기자는 늘 상주해서 취재를 합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은 상주해서 취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정원 출입기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건 국정원에서 이 문건을 주었을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보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요구를 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래서 MB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공식화했습니다. 가서 국회에 가서 답변을 한 거죠. 비공개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MB 정부 국정원의 정치인 민간인 사찰은 명백히 불법이다.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다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 개연성까지도 다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치 개입이냐 아니에요. 야당은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정치 개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 개입이라고 한다면 역대 국정원이 정치 개입 논란을 벌였을 때 실질적으로 뭐 야당 파괴 공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야당 정치인을 집중적으로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또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도청을 한다든가, 그 DJ 정부 때 도청해서 신건 그 당시 국정원장 뭐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도청을 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뭐 댓글을 직접 달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왔는데, 그럼 정치개입이라는 게 어떤 걸 정치개입이라고 하느냐? 제가 정의하는 정치개입은 결국 국정원의 일로 인해서 국회에 가면 정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특정 정파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저는 정치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도, 예를 들어서 자, 내년 대선이 내년 3월 달인데요. 내년 대선과 관련한 일을 올해 뭐 한 1개월 동안 국정원이 했다. 그러면 그게 명백하게 뭐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런 게 아닌 한 그걸 정치개입이라고 볼 시점상 정치개입이라고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시점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남아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MB 국정원의 뭐 정치인 사찰, 이 문제는 왜 이게 정치 개입이냐? 그거는요, 우선 당시 MB 국정원의 정치 그 사찰 문제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MB 국정원의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 지금 부산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입니다.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MB 국정원의 타격 또는 MB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끄집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박형준 예비 후보에 타격을 줄 가능성 있죠. 틀림없이.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에는 오히려 호재다. 그러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곧 정치개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치개입의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자, 우선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지만 서울시와 부산시 인구를 합치면 거의 뭐
1000만과 뭐 한 400만 정도 되니까 1400만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의 인구면은 거의 뭐 미니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재보선을 앞두고서 갑자기 나온 겁니다. 이게 10여 년 전의 사찰 논란이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지금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여 년 전의 일을 4.7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7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정원의, 그러니까 이게 SBS 보도고, SBS 보도가 국정원의 어떤 형식으로든 뭐 일종의 권한유착 형식이 아니면 나오기가 힘든, 이건 SBS가 취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건이 있다는 게, 문건도 막 그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시점에 왜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 결국 국민의힘 특정 후보나 또는 국민의힘 이명박 정부의 를 이어받은 데가 결국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에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정치 개입이죠. 국민의힘에 타격을 주고 민주당은 좋아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한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있었죠. 국방부에도 있었죠. 국정원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도 뭐 밝혀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때 밝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 드러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MB정부에서만 이런 사찰이 있었다면 아니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그게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뭐 거의 진짜 요즘 시쳇말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다 들통이 나고 뭐 공개되고 단죄하고 고발할 거 고발하고 그랬는데 왜 그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시점에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에 드러났느냐 하는 이 시점, 그 다음에 저간의 과정. 예를 들어서 정말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으면 그러면 4.7 재보선 이후에 끝난 뒤에 4월 8일 날 이 문제가 거론이 돼도 아니 10년 전의 일을 한 두어 달 뒤에 공개 거론한다고 해서 늦었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7 재보선 직전에 한참 경선 국면이 달아오르고 있고 그 MB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한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한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다. 그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꼼수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이 10년 전의 일을 국정원 과거사위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일을 지금 이렇게 들춰내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곧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 그러면 DJ 정부 때 도청 뭐 보니까 뭐 24시간 뭐 정치인 몇 명을 도청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도청과 관련해서 당시 국정원장이 감옥까지 간 적이 있으니까 아마도 뭐 숫자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청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까지, 그리고 국정원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1000여 명에 대해서 뭐 동향 파악을 하고 그랬다는데 이게 국정원의 일상적인 업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MB정부에만 있었겠느냐? 노무현 정부에는 없었겠느냐? DJ 정부에는 없었겠느냐? YS 정부에는 또 없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는 마치 MB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정말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를 한다면 자, 그렇다면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 특검을 도입해서 이번 재보궐선거 끝난 뒤에 하든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자, 그럼 특검 도입해서 특검이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도록 하자. 조사를 하도록 하자. 역대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였는지 아니면 정말 MB 국정원에서만 있었던 일인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객관적인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왜 이 시점에 나왔느냐까지, 또는 자 이게 MB정부에만 있었느냐 전 정부에 그 전 정부에도 있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정말 객관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내자. 왜냐하면 어떤 정부에서 있었든 간에 또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였든 아니든 간에 특정 뭐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누구를 사찰했다면 그거는 단죄받아야 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었다고, MB정부에 있었다고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인정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 조사하자 이거죠. 다. 전 정부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MB정부에 있었다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지 다 조사해서 단죄를 하고 넘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점에 특정 정부에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는 거죠. 정치 개입이라는 게 결국 특정 정파에 불리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하는 것, 이게 정치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특정 정부의 사찰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온 것, 이 자체가 정치 개입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 개입의 오해, 이건 뭐 오해도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받기 싫으면 그러면은 객관적인 기관한테 조사를 의뢰하든가, 아니면 아니 뭐 지금 10여 년 전에 이 일을 들추어내는데 한 재보선 끝나고 나서 조사하자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시점에 특정 정부의 사찰 문건 운운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를 통해서 나오고, 이게 그 어떤 뭐 검찰에서 무슨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정원 건은 그렇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그렇다고 해서 취재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취재 대상이죠. 저도 뭐 과거에 국정원을 취재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문건이 나오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해봤지만 문건이 나오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해당 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박지원 팀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치부입니다. 어느 정부에 했든 간에 국정원은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낼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취재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면 결국 박지원 팀이 하는 것인데, 박지원 팀이 이 시점에 특정 정파에 불리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게 한다. 그리고 본인이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정치 개입이다.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작년 12월 16일 날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 여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정치 개입이 드러난 겁니다. 물론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그동안에 이것저것 자기가 한 말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정치 개입의 정의는 뭐냐, 제가 지금 설명한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국정원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DJ 때의 국정원, 노무현 정부 때의 국정원은 이와 유사한 정도의 불법 행위가 없었느냐, 물론 도청은 아까 확인됐다고 했고요.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 설명이 아니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취재해보면 거기도 여전히 여러 가지 불법행위 연루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와 이번에 흑역사라는 얘기도 했던데, 국정원의 흑역사와 단절하고 싶고 국정원을 정말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객관적인 조사를 국정원장이 자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사를 바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 개입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